자, 2022학년도 아이캠프 강사 교육, 오늘은 아이캠프 수업 시수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 오늘 설명드릴 수업 시수는 주 3회 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주 과정으로 수업을 진행하시는 선생님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아이캠프라는 이 교재를 어떻게 수업 시수를 나눌 수 있는지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수업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이제 선생님들 수업 이제 교재 페이지별로 어떤 부분을 어떻게 수업해야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은 3차시 내용 있습니다. 교재 내용 및 단계별 수업 포인트에 대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수업 시수 주 3회 수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4주 과정이 아니라 총 6주 과정, 6주 과정으로 진행을 한다면 한 권을 가지고 18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시게 되는 거거든요. 18차시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렇죠? 18번을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18번을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 자, 파닉스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파닉스는 총 4개의 단원이 있어요. 그 교재가. 한 권에. 그래서 한 권을 가지고 4개의 단원이 있으니까, 한 단원을 4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4, 4, 16, 16번을 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이 남습니다. 그죠? 그 2번은 파이널 리뷰라고 해서 이제 이 교재에 대한 리뷰를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1차시는 뭐 1, 2단원을 리뷰해 주시고 그 다음 수업은 3, 4단원을 이제 최종 리뷰를 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리뷰라는 개념이 어떤 건지는 나중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스타터부터 어드밴스드 과정은 총 3개의 단원이 있죠. 그래서 한 단원을 6번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네. 지금 이제 여기 화면 가운데 보시면 달력처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수업이라고 하면 저희가 뭐 월수금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월수금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파닉스 같은 경우에는 총 4번에 걸쳐서 1차시부터 4차시까지 여기까지가 1단원이고요. 그렇죠? 5차시부터 8차시까지 여기까지가 2단원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1단원, 2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9차시부터 시작해서 12차시까지가 3단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가 3단원. 13차시부터 16차시까지가 4단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 교재가 끝이 나는 거고요. 17차 시에는 1, 2단원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 18차 시에는 3, 4단원 복습해 주시면 교재 수업 차시가 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스타터부터 어드밴스드도 이렇게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얘들은 사실 쉽습니다. 총 3개의 단원이 있기 때문에 자, 1주차, 2주차 여기까지가 1단원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차시부터 12차시까지가 2단원, 13차시부터 18차시가 3단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각 교재별로 이제 수업 시수를 어떻게 나누면 되는지 이제 단계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파닉스 과정입니다. 파닉스는 이제 4일에 걸쳐서 수업을 진행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파닉스 수업 자체가 이제 파닉스 단계에서 파닉스 수업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자, 1일차, 2일차에 걸쳐서 스튜던트북에 있는 파닉스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얘들이 진행돼요. 그래서 이제 글자를 인지하고, 각 글자가 가지고 있는 소리를 이해하고, 그리고 각 글자를 대표하는 단어를 한 3가지씩 배워본 다음에, 자, 플래시카드를 통해서 단어 게임을 하거나 혹은 온라인 학습이 있었다고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학습을 보여주면서 네, 수업을 진행해 주시거나 자, 그렇게 파닉스 수업을 통해서 이제 파닉스 수업을 진행하는 게 1일차고요. 그 다음에 2일차에는 파닉스에 대한 내용, 그 단어나 소리를 이해하고 있는지 복습해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는 학습이 파닉스 2차시라고 보시면 되시고 짧은 구문 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래 학습이 있었어요. 자, 이 노래 학습까지 진행해 주시면 되는데 자, 이렇게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이 보통 한 20분에 걸쳐서 풀어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을 이제 학습하는, 구문을 학습하는 거는 한 5분이면 충분해요. 5분이면 충분하고 마지막 챈트 학습은 한 20분에 걸쳐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20분에 걸쳐서 요거를 배워보시면 됩니다.
챈트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들 수준이나 진도에 따라서 네, 챈트를 1절, 2절을 다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지만 만약에 파닉스 이 수업 자체에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아니면 1일차를 아이들이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필요하다. 아이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더라 라고 한다면 챈트는 1절만 배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그러면 이제 노래 2절은 언제 배우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최종 리뷰하는 날이 있었습니다. 1단원, 2단원 리뷰하는 날. 그죠? 17차 시였죠. 17차 시에 1단원, 2단원 리뷰했었는데 요때 1절 노래를 기억하는지 다시 한번 불러보면서 2절을 추가해서 배워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 자, 노래에 꼭 의미를 많이 안 두셔도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나면 3일차에는 스토리를 가지고 학습을 진행하시는 겁니다. 스토리를 학습해 주시고, 자, 스토리를 가지고 학습하는 것도 선생님이 이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은 이제 강사교육 3차 시의 내용을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스토리 수업이 진행되고 나면 4일차에는 뭘 하냐? 4일차에는 선생님 그 워크북이 있습니다. 네, 워크북이 있어요. 워크북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워크북 같이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자, 워크북을 풀어보면서 우리 파닉스에 대한 내용 복습해 주시면 되세요. 유닛 테스트가 있는데 4일차에 유닛 테스트는 아이들한테는 5분 정도 시간을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같이 풀어보는 네, 채점하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주시면 되는데 얘들은 다 이제 풀어보고 채점해주고 같이 풀어보는 것까지 해서 15분이면 시간이 충분해요. 일반적으로 문항 개수가 10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파닉스 뒤에 가면 15문항이 되긴 하지만 네, 아이들이 이제 그 단계 좀 가면 파닉스에 대해서 익숙해져서 자, 보통 한 5분에서 10분에서 뭐 길게는 15분 정도만 잡으셔도 유닛 테스트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니까 그러면 워크북의 시간을 한 30분 정도 시간 내셔서 풀어보시면 되시고 파닉스 단계에서도 워크북에 리스닝 컴프레hension이라고 해서 듣고 풀어보는 문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풀어보는 거 먼저 풀어보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되신다면 읽고 풀어보는 것들 네, 같이 풀어보시면 4일차에는 복습한다라는 이제 개념에서 워크북이랑 그 다음에 유닛 테스트를 풀어보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밑에 수업 팁을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총 4개의 단원입니다. 파닉스는 주 3회 수업을 했었을 때, 자, 이제 6주죠. 그래서 이제 18일차 수업입니다. 18일차 수업일 거고요. 한 단원을 가지고 4번에 걸쳐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자, 수지전폭 수업은 동일해요. 이틀에 걸쳐서 1일차, 2일차에 걸쳐서 한 단원을 수업해 주시면 되시고요. 네, 차근차근 가르쳐 주시고 단어 학습이나 이런 부분들은 슬래시 카드나 혹은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단어를 같이 보면서 단어 학습을 해주시면 수업 진행하실 때 조금 더 활동적으로 수업이 이제 진행 가능하다. 3일차에는 스토리를 통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거고요. 4일차에는 이북을 보면서 워크북으로 배운 내용들을 함께 복습해 주시고 유닛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닛 테스트도 이제 문제 자체가 쉽기 때문에 평가라는 개념보다는 복습한다라는 느낌으로 진행해 주시면 수업 진행하시는데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하이파이브 스타터부터 주니어 단계의 수업 시수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일차 수업부터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1일차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스타터 주니어 단계에서는 노래가 있고, 단어가 있고, 주요 구문이 있는데, 자, 얘들을 가지고 이제 이 노래 파트도 마찬가지고요. 단어, 주요 구문을 아이들이 정확하게 좀 다양하게 이제 활동을 통해서 단어나 주요 구문을 암기할 수 있다면 나중에 2일차, 3일차에 연결되는 대화문이나 이 스토리 학습을 편하게 진행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기 때문에 자, 1일차 수업을 조금 더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진행하면서
수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2일차에는 대화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그 대화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양한 역할극이나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말을 많이 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paraphrasing 단어를 바꿔서 대화문 내용 그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혹은 옆에 이제 우측에 있는 스피킹 프랙티스 있었거든요. 그 스피킹 프랙티스를 통해서 아이들이 말을 좀 많이 하게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그룹을 지어서 연습을 시키시거나 아니면 선생님이 직접 시키시거나 해서 아이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3일차에는 스토리 학습으로 진행됩니다. 그 스토리는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자, 파트 1, 2, 3으로 나뉘어서 수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파트 2 학습을 하게 될 경우에 애니메이션을 보시게 되면, 파트 1을 먼저 재생하고, 그 다음에 파트 2가 재생됩니다. 네, 이 부분도 기억하시면 좋으세요. 스토리 학습에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고, 자, 스토리는 리딩 컴프레hension이죠. 그 읽고 컴프레hension. 그 선생님이 애니메이션을 보고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상황을 같이 아이들이랑 유추를 해본 다음에 내용을 한번 유추해 본 다음에 읽고 해석해 주면서 스토리 내용을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고, 옆에 컴프레hension 문제 있으니까 같이 풀어보면 됩니다. 자, 4일차에는 라이팅이고요. 라이팅을 통해서 복습을 진행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복습이라는 부분은 대화문에 있는 내용, 스토리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상기시켜 주시는 게 좋고요. 자, 혹시 대화문의 내용을 가지고 선생님이랑 같이 리뷰 형식으로, 그러니까 역할극 형식으로 같이 한번 해보시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니까 요거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시간에 맞춰서 복습을 해주시면 되시고, 쓰기 자체가 사실 뭐 수업으로 진행하면 정말 맥시멈 15분이에요. 15분이니까 사실상 30분 정도는 복습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복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 노래를 같이 불러보신다라든가 대화문 상황극을 같이 만들어 보신다라든가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시고, 주요 구문을 이제 여기서 따라 쓰면서 복습하기 때문에 자, 여기 있는 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일차에는 자, 1일차부터 4일차까지 나갔던 워크북이 있었습니다. 그죠? 워크북, 숙제로 나갔던 이 워크북을 확인해 주시고, 이북을 보면서 같이 풀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네. 워크북을, 자, 5일차에는 워크북을 이북을 보면서 함께 복습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6일차에는 우리 이제 작은 소책자로 나갔던 워드북 있었습니다. 그쵸? 자, 워드북을 같이 확인해 주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좀 된다면 단어 테스트를 한번 보는 것도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뭐, 쪽지나 아이들 노트를 준비해서 위클리 테스트 한번, 단어 테스트 한번 봐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위클리 테스트를 이제 응시해 주시면 되는데, 위클리 테스트는 아이들한테 한 15분 정도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네, 같이 풀어볼 수 있는 시간, 아이들이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시간 15분 정도 주시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같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돼요. 자, 이제 정답을 보면서 채점해 주시는 건데, 자, 이 채점하는 것도 아이들이 스스로 셀프로 채점을 하도록 해주시거나, 혹은 뭐 서로 테스트를 바꿔서 선생님이 답을 보여주고 아이들 채점해 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틀린 문제를 한 번씩 같이 풀어본다라든가 선생님 수업 성향에 따라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스타터부터 주니어 단계는 총 6일차에 걸쳐서 수업이 진행되고요. 참고하셔야 될 거는 여기 있는 5일차에 워크북 풀이하는 날짜 시간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이 워크북을 따로 채점해 주시거나 안 해 주시더라도 1일차부터 4일차까지 숙제로 이제 나눠서 주시고 나면 5일차에 아이들이 워크북을 선생님과 같이 확인하고 같이 풀어보면서 진행할 수 있고, 자, 워크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듣고 풀어보는 리스닝 컴프레hen션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리스닝 컴프레hen션 위주로 먼저 진행해 주셔도 되시고,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남는다면 워크북 이제 제일 마지막에 스토리에 대한 부분에 이제 리딩 컴프레hen션 문제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도 같이 진행해 주시면 네, 복습하는 효과도 분명히 있을 거고, 워크북 풀어보는 시간이 좀 더 효과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인터미디어트와 어드밴스 단계도 총 6일차에 걸쳐서 진행이 돼요. 6일차에 걸쳐서 진행이 되고 총 단원이 3개고,
자, 인터미디어트랑 어드밴스 단계는 노래는 없죠. 대신 이제 단어랑 주요 구문 가지고 활용해 보는 시간이 있고,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남는다면 단어장에 있었습니다. 그 워드북에 있는 단어 리스트를 한번 같이 읽어보게끔, 네,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요 구문을 가지고 패러프레이징, 그러니까 단어를 바꿔서 다양한 문장을 많이 만들어 보게끔 만들어서 아이들이 만든 문장을 영어로 발표해 볼 수 있게끔 해주시면 좋고요. 자, 2일차에는 대화문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3일차 스토리 학습이고요. 4일차에 문법 학습이 있습니다. 네, 문법에 대한 개념 설명은 선생님이 직접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렇죠? 개념 설명을 해주셔야 되시고 거기에 따라서 주어진 문제를 같이 풀어보시면 됩니다. 스타터 주니어에는 없는 과정이라서 여기 4일차에 제가 지금 별표를 친 거고, 자, 5일차에는 이제 똑같이 숙제로 나눠진 워크북을 같이 풀어보시면 되시고요. 리스닝 컴프레hension이 많으니까 이거 먼저 풀어보시고 끝나고 나면 리딩 컴프레hension 문제 위주로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6일차에도 이제 워드북에 있는 내용들 같이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클리 테스트 있는데 얘들 같은 경우에도 한 20분 정도 시간을 주셔야 되세요. 그리고 같이 채점해 볼 수 있는 시간. 네. 보통 평균적으로 한 15분 정도 걸리시거든요. 15분. 그러니까 실제로 워드북을 가지고 복습해 보시는 건 한 10분 정도 내외인 것 같아요. 45분 수업을 한다고 했었을 때는. 물론 60분 수업한다고 한다면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 더 생기시겠지만, 자, 45분 수업이 일반적으로 많아서 45분 기준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워드북이 한 10분 정도 하실 시간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4일차 문법 수업은 인터 어드밴스 단계에서 중학교에 가기 전에 우리 아이들이 꼭 알아야 할 문법 학습입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사실 이제 대상이 5, 6학년이기 때문에 5, 6학년들 정도 되면 문법 학습을 원하시거든요. 그런 니즈에 맞춰서 문법 학습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문법과 리딩, 그래서 독해 학습, 리딩 컴프레hension, 문법, 워크북을 통한 리스닝 컴프레hension, 스피킹, 대화문을 통한 스피킹, 영역별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잘 활용하셔서 수업을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제 주 3회 1.5개월, 그러니까 이제 분기당 2번 수업을 기준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6주 수업인데, 선생님들 실제로 수업을 진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기당 2번을 수업하게 되면, 한 타임이나 2타임 정도 수업 시간이 더 추가로 있어요. 달력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 28일 수업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한 달이 30일, 31일이다 보니까, 한 번, 2번 정도 수업 시수가 더 남는데, 스타터랑 인터미디어트는 그렇게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더 남을 때, 파이널 리뷰라든가 파이널 테스트로 이어서 나가시면 되고요. 워크북을 이제 같이 풀어보시면서 이제 리뷰하는 시간을 조금 더 추가하셔서 진행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아이캠프 강사교육 교육팀이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